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아직은 충분하다라는 분석 속에 투자 심리가 다시금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양지수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지수 흐름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2,590선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장 들어서 반락을 했고 2,560선이 무너지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 아래 꼬리는 달아주고 있습니다. 2,5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870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는 87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째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차익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모호한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300억 원 소폭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외국인이 거세게 던집니다.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강한 순매도는 잡히지 않고 있고요.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건설의 수주 재파수를 통해서 모듈러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죠. 오늘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공법이 기존 건설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대규모 수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상승 모멘텀을 안고 금강공업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6%가 넘는 급등 흐름이 펼쳐지면서 7,730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반도체 관련 기업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일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가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아무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하반기 업황 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고영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 급등세, 레이저셀 역시나 10% 두 자릿대 상승력을 현재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휴대폰 결제사 중 최초로 KG 모빌리언스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시원하게 올라섰고요. 2차로 KG 이니시스 역시나 7%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2,5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6월 들어서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주 만에 외국인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이탈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일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쌤, 최근 우리 증시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원달러가 다시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지금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4천억 정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1조 3천억 정도를 지금 매도 중에 있는데 상당히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또 내용을 언급할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걱정을 하면서 잠시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파월 의장의 어떤 또 발언이 이어질지 주목을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또 표명한다면은 시장 충분히 내일부터 해서 다시 또 좋은 흐름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의 발표에 따라서 한번 우리 주목해보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차트상 흐름에서 코스피 일봉을 좀 보시면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구간이 상당히 60일선 기준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는 2,550포인트 정도까지의 가능성도 내일까지 해서 열어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의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한번 여기서 지지되면서 내일 상승되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앞두고 좀 눈치 보는 외국인의 자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어쨌든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전략과 해석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을 대주시면은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스캔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방송 중에 저희가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항공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저 현상에 따른 일본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델타가 강한 여행 수요에 힘입어서 회계 2분기와 연간 순이익이 가이던스를 상향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주의 상승 랠리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 항공사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델타가 가이던스를 상향한 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항공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항공주 주가가 상승한 또 배경은 아무래도 엔화가 가치가 또 하락을 하면서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여행비 부담이 덜한 일본 여행의 매력이 또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2분기에 항공사들의 실적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본의 정부 관광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인은 올해 들어 방일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는데 올해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방일 외국인 863만 명 중에서 한국인이 258만 명을 좀 기록하면서 비중 기준에서는 30%를 차지를 했다라고 확인이 되었고 항공사의 전체 일본 노선 수송객은 2019년 5월 대비해서
약 82%가 회복을 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58%와 84% 회복에 그쳤지만 저가 항공사들은 제주항공이 118%, 진에어가 103%, 티웨이 항공이 99%, 마지막으로 에어부산이 124%의 회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확인이 되었고 특히 엔저 현상에 따라서 일본 여행 수요가 또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가운데 3분기에 여름휴가와 9월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항공업계는 연중 역대급의 실적을 또 기록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가에서는 일본과 동남아 쪽의 노선이 호황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중에 LCC 실적은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할 것이다 라면서 전망을 강하게 내다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또한 여름 성수기부터 해서 LCC들의 이익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엔데믹 전환으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외부 변수인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하반기에 항공사들 실적, 서프라이즈급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항공업계는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 성수기를 좀 맞아서 인기 노선의 운항 횟수를 좀 늘리고 있고 신노선을 또 발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서 이룩에 나서고 있다라고 또 내용이 나왔고 3분기에 이제 7월과 8월 그리고 여기에 9월 추석 연휴까지 LCC들의 실적은 역대급 실적이 또 예상되는 만큼 현재 구간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또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하반기에 항공사들 여기에 특히 저가항공사 LCC 관련주들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 가운데서도 LCC 기업들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LCC 기업들 지금 차트 분석 함께 해볼 텐데요. 제가 제주도 놀러 가려고 비행기를 봤더니 대한항공이랑 LCC 기업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떤 기업들 좀 보면 될까요? 네, LCC 가운데 중에서 가장 브랜드 평판도 좋은 바로 네. 첫 번째로 제주항공을 좀 볼 텐데 네. 제주항공 기준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7월과 8월에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일본, 동남아, 대양주 등 주요 인기 국제선 노선에서 국제 노선에서 여기 총 760편을 또 증편을 해서 운행을 또 한다고 밝혔고 일본 노선에서만 168편을 또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AK홀딩스가 지분율을 50%를 또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올해 1분기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은 국내선 16.3%, 여기에 국제선은 1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C 중에서는 그래도 제주항공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항공 내용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주항공 기준에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제주항공 보시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1조 1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LCC 중에서는 시가총액도 가장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주주 지분은 61%로 양호한 수준. 여기에 시총 물량은 0.04%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작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PER 보시면은 5.65 그리고 PBR은 조금 높은 3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고 여기에 기관의 수급이 단기간에 또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 상당히 또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좋은 또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금 초반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실적 기준에서 분기 실적을 먼저 보시면은 지난해 1분기 실적과 올해 1분기 실적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부분 여기에 매출액은 큰 폭으로 또 성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올해 좋은 또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연간 실적에서 또 보시면은 충분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큰 폭으로 또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 참고했을 때도 아무래도 LCC 쪽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또 봐야겠죠. 일봉상의 또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300일선에서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체크했을 때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한다면은 충분히 30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 15,000원을 돌파하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최소 한 100에서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15,000원을 넘기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수반된다. 그렇다면 충분히 돌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15,000원을 넘긴다. 그렇다면은 15,500원에서는 크게 거래량은 실려 있지 않죠. 그렇다면은 15,000원을 넘기면 15,500원도 충분히 크게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전고점까지 해서 한번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의 상승하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항공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LCC 기업 중에 브랜드 평판이 가장 좋은 제주항공 언급을 해주셨고요. 차트적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LCC 기업도 확인해 볼 텐데 이번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좀 규모가 있는 바로 진에어라는 종목인데 네. 진에어는 뭐 대한항공의 자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연간 매출이 1조 1,000억 원을 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상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면은 역대 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진에어도 일본 쪽 노선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LCC 쪽에서는 그래도 진에어가 일본 쪽 노선이 적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진에어 기준에서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진에어 기준에서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보시면은 진에어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 오늘 기준으로 8,500억 정도 여기에 대주주 지분은 거의 70%가 되기 때문에 품절주로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장 주식수가 5,200만 주기 때문에 여기서 30% 정도가 유동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1,500만 주 정도. 그렇다면은 주가가 거래 대금이 조금만 강하게 실려도 상승세가 또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자, 진에어도 신용 물량은 상당히 적네요. 0.05%. 그렇다면은 주가가 또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PER 기준에서는 3.41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진에어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도 체크를 또 해본다면은 자 진에어도 보시면은 지난 1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1분기 실적 상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크게 증가를 또 했죠. 그래서 매출액 기준에서는 거의 50% 그리고 5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 여기에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또 흑자 전환 이어진 부분들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일봉상 차트를 좀 본다면은 지금 흐름상으로는 상당히 상승세가 이어질 만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보시면은 다시 5일선이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지금 300일선에서 잠시 눌려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한 18,000원 정도까지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8,0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 보시면은 강하게 실려진 않죠. 그래서 지금 날짜 기준에서 보시면 6월 20일에 40만 주 정도가 수반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100에서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진에어도 강한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18,000원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 열어둬도 된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LCC 기업들 차분하게 한 종목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살펴볼 LCC 기업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기업들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두 종목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티웨이 항공 기준에서도 뭐 다음 달부터 해서 다음 달 이제 14일부터 해서 홍콩 노선을 또 재개할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 청주에서 오사카 그리고 나트랑까지 노선을 또 새롭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티웨이 항공 기준에서도 저가 항공사 중에서 충분히 올해 또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티웨이 항공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에어 부산인데 에어 부산은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항공사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41%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저가 항공 두 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티웨이 항공 기준에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티웨이 항공 기준에서 기본적 내용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티웨이 항공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6,600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은 57%.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뭐 기관의 수급 보시면은 뭐 단기간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관의 수급은 지금 단기간에 조금 빠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이런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150 종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수급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PER 기준에서 보시면은 뭐 3.46으로 수치장으로는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티웨이 항공도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난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상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간 실적 기준에서도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유지가 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일봉상 기준에서 기술적 흐름 체크를 하면은 단기간의 변동성이 조금 많이 보였죠.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은 지금 뭐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 3,00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3,600원에서 3,700원 사이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를 이제 뚫는다면은 충분히 더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21년도 9월 기준에서 보시면은 4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기대를 또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TE 항공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 3,600원에서 3,700원을 돌파한다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 기준에서는 500에서 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된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4,200원까지의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 부산인데 시간이 지금 좀 없기 때문에 에어 부산 기준에서도 실적 전체적으로 LCC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 흐름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좀 체크를 한다면 지금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LCC 기준에서는 많이 조금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 부산의 상승세가 또 나가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충분히 뭐 4,000원까지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0만 주보다 좀 더 뭐 실린다면은 뭐 300에서 500만 주 정도까지 실린다면은 충분히 4,000원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800원에서 4,000원까지의 상승세 기대를 또 해보면서 에어 부산까지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LCC 관련주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쌤과 함께 LCC 관련 기업들 차트 분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캔들박사 유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 종목 한 종목씩 항상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 알로코 같은 경우에는 27% 급등세 나왔고 한세실업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언급을 드린 다음에 신고가 돌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어떻게 선별하시는 건지 대응 방법 궁금하면 또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 노란 톡방에서 네. 알루코에 대한 추가 전략을 계속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네. 돌파하면서 3차 목표가 그리고 4차 목표가가 4,800원이었는데 오늘 지금 또 4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하면서 노란 톡방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탑픽 종목들에 대한 추가 전략도 잡아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공략해드린 한세실업도 오늘 지금 목표가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목표가에 돌파하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전략도 또 함께 잡아드리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아무래도 방송보다는 더 빨리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가격 전략 이야기 나누고 싶고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지금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핫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저희는 매일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 유쌤께서 시장에서 수익을 줄 수 있는 두둑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또 어떠한 종목들이 우리의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줬을까요? 지금 바로 수익률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4월 10일 공약주로 소개해드린 다음에 12만 원 선도 훌쩍 넘어갔습니다. 54%의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이고요. 5월 30일에 소개해드린 한솔테크닉스 오늘도 뜨겁습니다. 최고가 8,390원을 터치하면서 13%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유쌤의 수익률 현황 이어서 보겠습니다. 5월 10일 소개해드렸던 알루코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5,110원도 돌파하면서 46%의 수익률을 안겨줬고요. 현재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세실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드디어 목표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5%의 수익률 안겨줬네요. 네, 리그 쟁탈전 수익률 현황 보고 왔습니다. 중간 점검 해볼 만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두 자릿대 수익률을 너무 많이 안겨줬는데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종목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떠한 종목 중간 점검 해볼까요? 네,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는 알루코를 네. 좀 볼 텐데 알루코가 단순하게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5월 10일 날 알루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렸고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알루코는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여기에 자동차와 철도, 차량 경량화 부품, 마지막으로 선박 관련된 LNG,
저장 탱크까지 해서 관련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분야에 진출을 했고 여러 분야에 또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알루미늄 전체적으로 넓게 볼 만한 그런 사업 분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지금 알루코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48,000원까지 해서 4,800원까지 해서 4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돌파를 하면서 오늘 거래량 강하게 또 실렸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다음 목표가는 이제 52,000원에서 5,200원에서 5,300원까지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루코 보유하신 분들은 또 이 구간에서 거래량 보시면은 작년 1월 17일에 1억 주의 거래량이 실려 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때의 70에서 80% 정도의 거래량은 수반되어야 돌파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가격 기준에서 상한가가 뭐 5,2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돌파는 아직 못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일 이후부터 해서 뭐 7,000에서 8,000주 정도의 거래량 수반된다면은 충분히 이 5,200원에서 5,400원도 돌파하는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고점을 또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강한 또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5,500원에서 길게는 6,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알루코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함께 뭐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처럼 추가 전략 잡아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알루코 전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와, 유쌤 정말 대단합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 오늘 27%가량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5,110원, 4차 목표가까지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와, 나도 알루코 같은 종목 빨리 선점하고 싶다. 유쌤과 함께 장중에 좀 소통하면서 주식에 대한 해안을 좀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정말 간단합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만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 노란톡 들어가시면 뭐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 투자 포인트까지 다양한 이야기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리그쟁 탈전 시간에 유쌤이 어떤 종목 들고 오실지 이 시간만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도 단기간에 강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간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실 것 같아서 오늘의 종목도 세심하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바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종공업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이제 배기 쪽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뭐 자동차 소음기, 배기가스 정화기, 여기에 자동차 부품 쪽이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전기차 그리고 수소 쪽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은 뭐 현대차와 기아로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의 국내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비중을 적용한다면은 약 우리나라에서 27%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는 현대와 기아의 품질 5스타 최상위 등급인 그랜드 품질 5스타를 현대와 기아 협력사 중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급망 탄소 중립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좀 실시를 이제 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금액이 5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세종공업의 주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공업의 뭐 배기가스 저감 기술, 여기에 배기열 회수 기술, 마지막으로 소음 저감 기술이 또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용 배터리팩을 또 공급 중이기 때문에 세종공업의 뭐 수혜를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출의 90%가 배기가스 제품으로 그중에 50%가 현대차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차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현황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럽연합이 35년까지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차의 판매를 또 허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서 이제 EPR 친환경 에너지원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충분히 오늘의 세종공업에는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수소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과 부품을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수소차 관련주로 해서 수혜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내용인데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자체 개발이 또 진행이 되면서 이 차가 이제 내년에 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종공업의 배터리 팩이 또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세종공업 기준에서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크지 않아요. 2,500 정도. 그렇다면 충분히 변동성도 강하게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46%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형주 기준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물량은 2.68%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PER은 6.33 그리고 PBR은 0.58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보시면 지난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여기에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또 흑자 전환한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한다면 올해 충분히 좋은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일봉상으로 좀 보신다면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 저항대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강한 상승세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세종공업 상당히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전고점 대비해서 거래량이 1,600만 주 정도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500만 주 정도만 수반돼도 충분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는 공격적으로 조금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8,800원 정도에서부터 해서 9,000원까지 매수가를 좀 설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혹시라도 밀린다면은 손절가 기준에서는 8,000원 정도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일단 짧게 좀 보수적으로 10,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하고 아무래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10,000원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탑픽 리그 출전 종목 세종공업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매수가는 8,800원에서 9,000원, 그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세종공업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2시부터 3시까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개장 직후에 급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목표가를 돌파해버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난감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제 옷 색깔과 비슷하죠. 바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자동으로 노란톡방에 입장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유쌤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또 바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탑픽 종목 자세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도 제가 속 시원하게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종목, 물려 계신 종목들 많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 나누시고 계시는데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진행될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
노란톡에서 공개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그 쟁탈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캔들 박사 유쌤이 과연 오늘은 어떠한 히든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유쌤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어제처럼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히든 종목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보시면은 기본적 내용 기준에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단기간의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40%로 대형주 기준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보시면은 8조 8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공략을 해도 주가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신용물량 기준에서 보시면 0.58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가 적죠. 그렇다면 주가가 또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도 크게 영향을 또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ER 기준에서는 9.38 여기에 PBR 기준에서는 0.98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내용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실적을 좀 보신다면은 올해부터 해서 충분히 다시 매출액과 영업이 긍정적으로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크게 무리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죠. 여기에 자산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 자본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또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자본금 그리고 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또 하락하죠. 그렇다고 2025년까지 실적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재무가 또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대형주 기준에서는 대차 거래 상환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간에 보시면 6월 7일부터 해서 6월 27일까지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잔고 수량이 800에서 700만 주로 100만 주가 지금 감소를 했죠. 여기에 올해 2월 7일 기준에서는 1000만 주 정도가 됐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700만 주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상당히 대차 거래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차 잔고 비율을 보시면은 2% 아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차 거래 상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여기에 공매도 현황도 보시면 어때요? 지금 5월 31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130만 주인데 6월 23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54만 주로 상당히 많이 또 감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60에서 70% 가까이 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2년도 10월 25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470만 주기 때문에 지금 54만 주와 상당히 격차가 크죠.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공매도 상환이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월봉인데 자 보시면 기간 기준에서 보시면 21년도 6월부터 해서 오늘 6월까지의 흐름인데 자 히든 종목의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 오늘의 종목은 이제 상승 장악형인데 첫 번째 상승 장악형의 조건은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구간 기준에서 보시면 21년도 6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렇다면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대형주기 때문에 10% 정도의 하락률만 나와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38%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바로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조건인데 1거래일 캔들 음봉을 감싸는 2거래일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히 보시면 어때요? 1거래일 캔들의 음봉을 감싸는 2거래일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 충분히 우리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장악형이 아닌 바로 밑꼬리가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변형된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충분히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세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너무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상승 장악형 기준에서 에코프로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나서 무려 845%의 또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작년 11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흐름인데 자 보시면 바닥에서 바로 샛별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봉 기준에서도 매수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룬이 보시면은 바닥에서 샛별형이 나오고 나서 최근까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882%의 큰 상승률을 또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오늘의 종목도 충분히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일봉이죠. 자 보시면 지금 5일선이 20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세 상승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형주 기준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래량 기준에서 5MA, 20MA 거래량이 또 수반되면서 대형주 기준에서는 이렇게 5MA, 20MA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좋은 흐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폭등 시그널 말씀도 드렸죠.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길게 오고 나서 양봉이 나오고 나서 상승세가 또 꾸준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음봉이 길게 나오고 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음봉이 크기가 줄어들면서 바닥에서 상승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상당히 바닥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닥 시그널 기준에서 보시면 과거에 21선을 아래로 이탈했을 때 거의 바닥이었던 구간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 추세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보시면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 흐름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전체적으로 너무 강한 상승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또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쌤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노란톡을 통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전문가님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드시고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연결이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들로 유쌤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QR코드 화면에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 꾸려가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 마감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